설마 했는데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이 기어이 대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역시 저 내란 세력들의 최종 목표는 국힘의 후보를 부전승시켜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불가능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반격할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내란 속에가 임명한 조희대와 나머지 대법관들의 기상천외한 졸속 판결 직후 사실상 대선 출마나 다름없는 한덕수의 사퇴 소식이 나온 걸 보면 지난 지기현과 심우정의 윤석열 석방부터 시작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번 졸속 전원합의체 판결도 모두 하나의 수상한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다행이라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파기재판이 아니고 파기환송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예능이 장담하건대 조희대를 비롯한 내란 대법관들은 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할 거란 겁니다. 이유는 역시나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 절대로 대선 전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없기에 아무리 이번 파기환송으로 타격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맡기는 역부족이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헌법 84조를 무시하면서까지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무죄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파기환송심에는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대한민국에서 파기환송심이 30일 내에 난 적은 없지만 다 양보해서 조희대 압박에 고법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판결을 낸다고 해도 최소한의 서류 송달 기간과 20일간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6월 3일 이전까지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국힘 부전승 시나리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이 시나리오 역시 민주당과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나마 순한맛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달 전쯤 헌재에 윤석열 탄핵 심판 때 거론됐던 이른바 국회 비상대권인데, 이 부분은 최강욱 전 의원의 명쾌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수단이 없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놈들이 오전에 재판하고 1시간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하거든. 아니면 재판 끝났으니까 자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해버린다. 이건 불가능해. 선고기를 지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하루라도 빈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탄핵소추해서 업무 정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판사를. 그 판사 해당 판사를. 2심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장난을 치려고 하면은 그렇지. 그 재판부를 탄핵시켜서 업무 정지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게 제일 현실적이네.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도 의석을 가지고 있고 탄핵소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없는데. 그러면 탄핵을 헌재에서 좀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헌재가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하는 동안에 이미 대선은 치러지는 거라서 쟤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걱정은 해야 포인트네. 되지만 긴장을 하되 걱정하고 우리는 최대한 상식적으로 그간의 어떤 저거를 안 무너뜨리면서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저놈들이 노골적으로 총칼을 나오면 우리도 다 탄핵시키면서 그냥 다 마비시키면서 가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바로바로 다 벗겨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선을 한 달 앞둔 나라에서 대한민국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 야, 이게 진짜, 지금 무슨 진짜. 아이고 나 정말 야. 정말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민주당이 한 발 늦은 대응을 하는 것이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도 헌법이 보장한 탄핵이라는 국회의 권능을 통해 사법부와 맞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를 내란 속에 은혜를 입은 대법관들이 그것도 졸속 심리로 날리려 한다? 이미 이번 대법원의 쿠데타로 이번 대선이 공화국 수호 세력과 내란 세력의 멸망전이 돼버린 이상 명분을 얻은 민주당은 국회 비상대권을 절대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일은 더욱 쉬워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대법원은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문제부터 직면하게 됩니다. 즉 대법원이 아무리 헌법 84조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도 이는 명백히 헌재의 권한이며, 또한 더욱 크리티컬한 것은 이번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조희대의 쿠데타는 암초를 만나지만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려줘도 또 하나의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데 바로 공소를 담당하는 검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개 행정부 산하 법무부 외청인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직입니다.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의 임기가 남아있지만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치기에 국회가 심우정을 탄핵하고, 극단적 표현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인사를 대검 차장으로 인사 이동시킨 뒤 대검 차장의 지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공소를 포기하게 만들면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처참한 망신만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 수를 쓰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수들이 아니더라도 최강욱 전 의원이 말했듯 국회에겐 입법 등의 합법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대놓고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덤비는 상황에선 못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또는 대통령이 그 어떤 비상대권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민주시민들이 지지해줘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더욱 긴장해야 한다는 것도 확실해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일부 지지층의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보수 인사들을 포섭하고 민주당의 영역을 확장하려 애를 쓰는 것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돼버렸는데, 앞서 말했듯 압도적 승리와 압도적 지지가 없으면 대법원의 쿠데타를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 민주시민들이 오늘의 충격적인 대법원 쿠데타를 계기로 더욱 긴장하고 죽을 힘을 다해 밭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